네, 밤낮 없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의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낮에도 덥고, 근데 덥다는 표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극한 더위라서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오늘도 덥죠. 오늘도 덥고 지난 밤도 네, 더웠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목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더워서 이 웅덩이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지 이 알을 낳고서 번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모두 다 말라버려서 지금 모기의 씨조차도 말라버릴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낮보다는 지난 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예. 지금 서울은 7월 19일 폭우가 그치고 낙이 무섭게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지금 벌써 9일째 연속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28.8도 아래로 기온이 더 떨어지지 않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아래로 밤 동안에도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예. 뭐 강릉 같은 경우에는 30도 초열대야가 다시 나타났고 이와 같이 뭐 인천, 청주, 강릉은 7월 20일 이후에 8일째 열대야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 비가 먼저 그쳤거든요. 13일 동안 열대야가 다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오늘 낮에도 계속된다는 거죠. 기상청에서 183개 구역의 시군구에다가 특보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세 군데 제주 산간 지역, 제주 추자도 그리고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태백시를 제외하고 180개 곳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하니까 지금 98%가 폭염특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짙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폭염경보. 체감더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건데 뭐 말이 이틀이죠. 지금 네. 거의 뭐 열흘이 넘게 거의 35도에 육박하는 폭염더위가 이어지는데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이 한 1, 2도 정도 낮기는 하겠지만 뭐 어제가 뭐 40도 거의 육박이었으니 뭐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7도까지 올라가면서 전국 35도로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요즘에 뭐 역대급 더위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실제 관측된 수치상으로도 역대 기록을 뛰어넘었다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분야에 한 20년 이제 이상 있었었는데 예전에 이제 폭염특보가 생기기도 이전에 이제 이 업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는 폭염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쓰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폭염주의보가 시작이 된 것은 1994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3,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상재해라고 하는 것은 태풍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와서 굉장한 비와 바람을 통해서 뭐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났을 때의 가장 위력한 태풍만큼이 우리가 자연재해다라고 봤는데 1994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3,400명이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폭염에 대해 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10년이 넘게 차곡차곡 기상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994년과 2018년에 38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찍었어요. 2018년 8월 1일에 39.6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한 이후에 38도를 넘은 거는 어제 포함해서 한 9일 정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4년의 기록적인 해, 2018년의 기록적인 해를 버금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라는 언어를 쓰지는 않았을 때 우리가 35도만 넘으면 큰일 나고 예. 그리고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기온이 외부에 이렇게 유지가 된다?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6.5도보다도 훨씬 웃도는 거의 뭐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라고 하니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기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통감을 하고 좀 우리의 어떤 탓이다라는 어떤 자책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경기 광주 안성의 경우는 40도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이게 비공식 관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거예요. 예. 뭐는 공식이다, 맞아요. 뭐는 비공식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온은 오른 거는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WHO 세계 기상기구에서 기구가 한 200개의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기상 관측을 제각기의 나라마다의 관측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전 지구에 대한 그런 기온 패턴을 분석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표준으로 인정한 기상 관측 그 법에 따라서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꼭 사람이 가서 관측을 하고 실제 이런 어떤 인공열, 도시의 콘크리트라든지 도시의 어떤 그런 뭐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런 인공열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지금 기온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식적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비공식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한 500개가 넘는 곳에 이런 자동 관측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보통은 한 1.5m 정도 높은 고지대에 잔디밭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관측 기록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결국에는 생활하는 그런 열들은 결국에는 이런 인공의 도시 열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가 바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순수하게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기록과 배풍이라고 해서 내 등 뒤에서 한 초속 2에서 3m 정도의 바람이 불어줬을 때는 등수는 인정은 하지만 기록은 인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 순수한 자연적으로 관측한 것을 공식으로 보는 것이고 비공식은 자연적인 것에서 인공적인 열까지 더해져 있는 부분들이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이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온도랑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폭염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례적인 폭염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계속 되는 거예요? 2018년의 폭염의 추세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열돔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좀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들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여름철에는 바다 북태평양 중심에서 확장하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여름이기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해 확장하는 그런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뭐 구역이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여름의 날씨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보통 이제 고도 한 5km 상공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인데 이보다도 더 높은 곳에 지상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높은 곳에 해양이 아니라 이제 대륙에서 확장한 티베트 고원에서 확장한 덥기도 덥지만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상공을 두터운 뜨거운 이불이 두 겹이 덮어지는 듯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게 예.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그러니까 폭염이라고 우리가 손꼽는 해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운 열기가 우리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다 보니까 더울 수밖에 없는 데다가 예. 이 더운 공기들은 고기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눌러지는 하강 기류로 인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일사로 인한 열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이제 강한 힘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공기가 압축되게 됩니다. 마치 압력밥솥은 그 내부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의 기온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연관된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온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고온을 장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와중에 지난주부터는 태풍 북상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태풍하면 한반도에 영향이 없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 태풍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 막강한 폭염을 와해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또 태풍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서 열대 요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에 보기보다는 이제 필리핀 동서 부근의 주변 바다 해역이 지금 30도에 가까운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바다 온도가 한 26도, 27도만 돼도 충분히 태풍이 발생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이제 기상 조건이 되는데요. 물론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바다 온도가 무조건 높다고 발생하는 건 아니라 이 상하간에 굉장히 태풍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아줘야 되는데 일단 뭐 태풍까지는 발달하지는 않더라도 열대 요란, 태풍의 씨앗 정도의 그런 단계에서 많은 열기들이 지금 필리핀 주변에서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7호 태풍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만 북부 해상에서 지금 이미 지난 금요일에 소멸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8호 태풍 꼬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키나와 주변 해상에서 세력은 약해지기는 했지만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제 중국 내륙까지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태풍의 경로를 잘 살펴보면은 보통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고 태풍이 이동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중국 내륙으로 상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폭넓게 이 북태평양 고기압,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다라는 거를 또 증빙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팬현상으로 기온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더위를 물러간다라기보다는 네. 더위를 부추기는 그런 좀 간접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그럼 더위를 또 얼마나 견뎌야 하는지 이불킥
하잖아요. 가끔씩 예. 그런 것처럼 그 두꺼운 이불 2개를 차버리고 싶은데 언제쯤 없어져요? 이번 주 기상청에서는 이 기세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좀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주말에 제가 바짝 긴장을 하고 날씨 앱을 좀 많이 살폈던 게 지난주에 폭우가 내릴 정도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놨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 내륙까지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일본 쪽으로 수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공기가 가득 채웠던 빈 공간을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거든요. 바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상청에서 계속 발표하는 중기 예보를 살펴보니까 좀 거의 불확실성이 좀 높은 흐린 날씨가 좀 오랫동안 지속됐다가 지금은 흐림보다는 좀 이제 맑은 날씨에 가까운 예보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찬 공기가 지난번 같이 깊숙하게 내려와서 폭우 형태의 기상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반에는 좀 우려했던 폭우 소식은 전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득 덮고 있던 이런 공기 덩어리가 다시 일본 쪽으로 물러가기는 하지만 이게 더위가 완전히 끝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염 경보급의 더위가 주의보급의 더위로 조금 한 단계 정도 완화되는 수준에서 이번 주 중반까지만 좀 절정에 달하는 더위를 잘 견디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더위가 유지되면 아무래도 온열 질환을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자 수가 거의 뭐 매일같이 100명 안팎까지 계속 급속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했다면 지난해 이맘때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871명 정도였는데 지금 누적 환자 수가 2311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보통은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의 대부분의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연령대가 조금씩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장기간 고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 다 체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열기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볕이 가장 강한 한 12시부터 5시 시간에는 그래도 실외보다는 실내에 가급적 시원한 환경에 노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실내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외에서 뭐 작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뭐 사업장에서 요즘에는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뭐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여러 가지 시원한 열기를 좀 해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좀 적극 추천을 하는 게 물을 이용해서 더위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증발을 하면서 기화열이라고 해서 주변 열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끼라든지 조끼라든지 요즘에는 이렇게 목에다가 차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니까요. 뭐 넥쿨러라든지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서 좀 물을 잘 활용해서 그 기화열로 체온을 좀 낮춰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양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양우산이라고 해서 또 소나기가 내릴 때는 우산으로 쓰고 양산을 쓰게 되면 주변보다 열이 7도 정도 낮아지고 체감 온도를 무려 10도 정도 떨어뜨려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